안녕하세요. 수원의 소식과 사람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은 지금 DJ 남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면서도 사실은 오해하고 있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세요. 턱 당기세요. 다리 꼬지 마세요. 네, 정말 우리는 평생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최근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자세는 하나가 아니라 자주 움직이는 자세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허리나 척추에 관한 주제로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더본 마취통증의학과 도수치료센터 팀장님이신 김동현 물리치료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문제라고 할까, 생활에서 힘든 게 척추 관련 질환이나 통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위에서 말한 대로 바른 자세는 정말 존재할까요? 우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바른 자세의 기준은 있는데 네. 조금 오해된 게 되게 많아요. 네. 예를 들면 꼭 척추를 펴고 있고 네. 턱을 쭉 당기고 있고 네. 저는 이 자세를 기본적으로 좀 비즈니스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기준은 있지만 개인들한테 맞지 않는 자세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대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자세들을 본인들한테 이제 대입을 해요. 너무 강요당한 정형화된 그런 멘트이군요. 네네네네. 물론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자목, 일자등, 일자허리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일자목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턱을 당기는 자세가 통증을 더 유발하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사람마다 좀 다를 네. 건데 사실 그런 걸 하다가 통증이 있거나 하면 반드시 저는 전문가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치 너무 정답인 것처럼 네. 너무 확고하게 했었을 때는 오히려 저는 다양한 이유들이 결과가 발생될 수 있지만 퇴행성을 좀 더 가중시키지 않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텐데 모든 게 이게 네네. 일반화되는 게 문제이군요. 네네네네. 움직임이 결국에는 계속 사람은 움직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계속 정형화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저는 더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네, 여러 가지 동작 패턴이 있고 여러 가지 몸 신체 상황이 있는데 하나의 자세를 강요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자세가 왜 생겼어요? 제 생각에는 네, 광고나 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우리가 네. 피트니스 센터에서 네. 비춰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예쁘잖아요. 네, 네. 멋있고 예쁘잖아요. 네. 그거를 기준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주입된 게 아닌가. 사실은 엑스레이 찍어보고 하면은 경추, 흉추, 요축에 다 커브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자꾸 중력에 대항하는 자세, 마치 어깨를 펴고 등을 펴고 가슴을 펴고 있는 자세는 이 커브를 실제적으로는 사라지게 만드는데 이거는 그 어떤 대회를 나갔을 때 네. 피트니스에서 대회를 나갔을 때 좀 더 예뻐 보이는 자세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군요. 일상생활에서 계속 그거를 유지하는 게 맞지 않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를 가하는 상황이 되는 스스로 거죠. 스트레스를 네. 가하는 거죠. 예.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모르겠어요. 그 뿌리를 찾을 수는 없지만 네, 저 갑자기 선생님 말씀 들으면 생각난 게 학교 때 보면 항상 바로 앉아라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학교 생활에서부터 좀 바로 앉아 허리 꼿꼿하게 펴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게 좀 강박으로 남아 있지 않나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개인적으로 물론 학생들은 피곤하니까 엎드려서 잘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알려준다라면은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맞아요. 네가 한 2, 30분 정도 엎드려 있었다면 바로 앉을 수 있게 해주고 여기서 말하는 바른 자세는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등을 펴고 있는 자세. 네, 네. 근데 등을 펴고 있는 자세를 오래 했었을 때는 네. 좀 구부정하게 있는 것도 필요한데 맞아요. 이거를 우리 학교의 선생님이 이런 교육을 시켜주시는 선생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보건 선생님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런 자세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학문이 물리치료 쪽인데 아직 사회 자체에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보면 동네에 정형외과가 몇 개씩이나 있는 이유가 그런 다들 척추나 이런데 학생들도 되게 많이 가거든요. 네네. 이런 그 문제점 그 의료 비용을 어떻게 보면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물리치료사들이 뭐 학교나 아니면 직장 이런 데 만약에 파견된다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의료 비용을 감소시키는 큰 효과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병원에 있는 저는 별로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알려줄 건 알려주고 교육시킬 거는 교육시켜 주는 게 건보료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안 그래도 지금 그 바닥난 의료보험이 거의 좀 요즘 힘들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예방의학이 최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바로 답을 말씀하셨는데 다음 질문이 허리를 곧게 펴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죠? 말씀드리려 그랬거든요. 예, 사실 이제 질문지를 다 봤는데 중복된 게 많기는 한데 그러네요. 이 질문의 여지가 다 사람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문제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자세보다 이렇게 움직이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움직일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 몸이요?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감옥에 가면은 독방에 가두잖아요. 그래요? 또는 마약 사범들 보면 해외 에콰도르 맞나? 하여튼 그 나라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막 꽁꽁 묶여 있잖아요. 못 움직이게. 그거 불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못 움직이게끔. 물론 그 수용소가 좀 작은 부분도 있겠지만 한 자세로 가만히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고문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관점으로 봐서 늘 해석을 좀 그렇게 한 걸 수도 있는데 계속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가 뭐 비행기 타고 12시간 이상 에코노미 타고 가면 계속 뭔가 불편하다, 좀쑤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가만히 딱 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저는 인간의 본성이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바른 자세를 오래 한다라는 거는 그 본성을 어기는 거라고 봐요. 네. 참 선생님 그 바른 자세 연구소라고 신중현 센터 그 프로그램 하고 계시잖아요. 이름을 그럼 왜 바른 자세 연구소로 하셨는지 반어법인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사실은 제가 정하고 싶진 않았는데 저는 이상적인 자세라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아마 이상적인 자세라고 하면 대중적이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바른 자세라고 하면은 거기 오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것도 있고 뭔가 틀린 게 있나 없나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그분들에게 패러다임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그게 방향성이 그게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 시간에는 사실은 운동도 하거든요. 운동도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말로만 한다고 하기에는 저보다 저 파급력이 있는 또는 인플루언서들이나 또는 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이미 말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는. 근데 아직 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학습하고 느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바른 자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냥 오세요라는 그냥 문구를 사실은 그렇게 했어요. 지금 어디서 언제 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 신중년 센터에서 수원시 신중년 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약간 공식적으로는 신중년 센터에서는 무슨 요일 날 하시나요? 이거는 작년에 했었고 작년에 했었고 그다음에 오목천동의 방송통신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작년에 했었고 지금은
평생교육원 저희 병원 앞에 평생교육원 있거든요. 거기서 올해는 했고 지금은 따로 또 평생교육원이 생각보다 제가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데 기관들이 많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 라디오 끝나고 네. 교회로 가는데 예. 교회에서 평생교육원 센터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 창동센터 말씀하시는 네네. 창동센터. 창동센터. 네, 네네네. 연무동에 있는 연무동 맞아요. 창동교회 거기 뒤에 창동센터가 네네네. 거기 평생교육원 형태로 만드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신중년 센터랑 MOU를 맺어서 거기 신중년 브릿지 사업의 일환으로 그 프로그램이 열린 걸로 알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가 그러면 화요일 2시 화요일 2시에서 4시까지. 4시까지는 창동센터에서 네네. 네, 그 바른자세 연구소를 그 수업을 들을 수 있군요. 그러면 그 아직도 더 신청해도 될까요? 아마 자리가 꽉 찼나요? 없을 거. 네. 아, 벌써 꽉 찼군요. 약간 뭐 많은 사람이 들으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막 20명 넘어가니까 그분들이 바른 자세를 잡아주실 수가 없네요. 네네네네. 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15명 정도가 적정선으로 15명 넘으면 힘들지 않을까. 예, 그렇지만 15명 정도 다 찼군요. 네네네네. 처음에는 사실 그 수강 신청들을 많이 안 하셔서 네네네. 걱정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입소문이 났는지 첫째 1회 수업하고 나서 이게 점점 늘었다고 알고 있어요. 약간 강의 갈 때는 네. 솔직히는 이게 왜 궁금할까? 음. 제 입장은 그래요. 아. 저한테는 너무 당연하고 네. 그분들한테는 그 요청이 있어서 가기는 하는데 네. 조금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직 물리치료사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네,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환자 보는 것도 본업이 돼야 네. 대부분이 본업일 거예요. 예, 예. 근데 지역 사회로 모두 좀 들어가서 물리치료사가 이런 일들을 한다. 우리의 삶을 좀 바꿀 수 네.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도 만족도가 좀 있어요. 네, 사실 그 바른자세 연구소라 그래서 저는 뭐 운동치료사라든가 아니면 뭐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신윤센터 유인숙 센터장님이 그 저번 전회차에 출연하셨거든요. 그러고는 바른자세 연구소 그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치셔서 이걸 좀 약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리면 좋겠는 그런 내용이더라. 그래서 그분을 꼭 라디오에 모셔서 방송을 하게 하시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김동현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한테 부탁드려서 방송 출연하셔서 이렇게 좀 시리즈로 이야기를 나누게 고정 출연하시는 게 어떨까 한 달에 한 번씩. 네네네.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시민들에게 청취자들에게 그 척추라든가 정형외과적 그 물리치료사들 관점에서의 시민들에게 청취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들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그래서 부탁드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중적인 것들은 저희는 움직임과 관련된 것들에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대중적인 데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네. 실제로 환자분들 보면은 너무 정보가 요즘에 많다 보니까 그쵸.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너무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정보력의 차이가 있어서 저는 그랬다 생각하는데 네, 유튜브 탓이에요. 유튜브 어느 정도 인정해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사실 많은데 근데 이게 사실 유튜브를 하게 되면 방향이 한 방향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 정도 하면 네. 지역의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저 정도 다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유튜브 보고 선생님을 봤었을 때 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전문가를 꼭 통했으면 좋겠어요. 본인한테 안 맞는 것도 있는데 권위 있는 사람이 그냥 말해버리면 너무 정답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케바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운동 처방을 제대로 물리치료사 선생님한테 받고 그런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러면 저희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잠시 노래 듣고 돌아올까 합니다. 네. 선생님 그 첫 번째 곡으로 어떤 곡 신청해 주실까요? 요즘에
차 타면 저절로 나오는 노래긴 한데 네. 펜타클의 못다 핀 꽃송이 있을까요? 네. 그럼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꽃 아니라 한 송이. 꽃송인가요? 꽃 한 송이 같아요. 아, 네. 그러면 펜타클의 못다 핀 꽃 한 송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펜타클의 못다 핀 꽃 한 송이 듣고 오셨습니다. 네, 기억났어요. 제가 어릴 때 김수철이 불렀던 못다 핀 꽃 한 송이를 리메이크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김동현 물리치료사님과 바른 척추, 바른 자세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결국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바른 자세는 그죠? 자세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몸이 계속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현대인의 잘못된 평소의 자세 때문에 움직임 때문에 이런 척추 질환이나 그런 정형외과적 그 통증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나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자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잘못된 자세라고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하지만 네. 잘못된 자세, 바른 자세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적인 자세가 있을 뿐 아. 정형화된 자세는 아. 그러니까 몸마다 이상적인 자세가 다르겠네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아, 직업에 따라 다를 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근데 아마 처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 듣기에는 그래서 뭐야라고 모호한데요. 네. 네. 모호하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도 대학교 때 그렇게 배웠던 게 아닌가. 네, 네. 왜냐하면 책에 있는 자세는 가만히 있고 2D처럼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 자체가 3D이기 때문에 네, 네. 책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정형화된 자세를 사실은 저도 옛날에 환자분들한테 이게 바른 자세다라고 했어요. 아, 그랬던 적도 있군요. 네. 그렇다면 병원에서 가장 많이 보는 어떤 자세의 문제로 보통 정형외과를 찾아오시나요?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척추 측만증 전문 병원이다 보니까 아, 네. 측만증 말고도 이제 다른 것도 보는데 네. 측만증 아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옆에서 보면은 전부 다 쉽게 말해서 일자목, 일자등, 일자허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정면에서 보면은 이제 좌우로 휘어진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측면에서 이 측만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태생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원인이 아직 사실 모른다라기보다 원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를 딱 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문헌에 표기하기를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일자목, 일자등, 일자허리가 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측만증이 없어도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 바른 자세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네. 가슴 피고 등 피고 턱 네, 당기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일자등이 돼요. 그러니까 뭐 치료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네. 스파인 척추를 다 봐야 되는 거지. 자세에 매몰되면은 그러니까 등 아프니까 등 치료하고 목 아프니까 목 치료하고 맞아요. 할 수도 있지만 멀리 보면은 조금 맞지 않다. 그 근육들이 하나의 실크천처럼 다 연결돼 있어서 이게 어느 한쪽의 문제만으로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하나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관절 쪽에 통증이나 무릎 통증이 있거든요. 네. 병원에 갔더니 거기에 문제가 아니라 그 골반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네네네. 네, 다리 길이 차이가 나면서 그 오른쪽이 제가 엉치 쪽이랑 무릎이랑 다 아프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막 모르는 데 가면 막 엉치하고 무릎만 치료해가지고 병원 네네. 가면 이게 그 뭐 대증 치료라고 그러죠. 그것만 해갖고 해결되지 않아서 네네. 그래서 제가 골반 치료 이게 교정해 주는 데를 찾고 있는데 그런 병원을 요즘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요즘은 그냥 아픈 데만 치료해 주는 병원이 많아서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일자목이
얼마나 위험할까요? 위험한가요? 모든 문헌들 보면은 네. 모든 문헌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증상이 사실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저희 진- 신랑 네. 거북목인데 통증이 하나도 없대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병원 갔는데 네. 당신은 거북목이야라고 듣고 예. 이제부터 아플 수도 있고 아. 이런 부분은 자세적인 부분을 좀 벗어난 이야기이긴 한데 사람이 유기체잖아요. 네. 시스템이 12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어쩌면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도 네. 또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도 네.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조금 쉽게 표현한 건데 그러면 그렇군요. 그렇다라고도 얘기를 해주는 게 네. 만성 통증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정보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또 많은 것들과 다양한 것들을 말하면 환자분들이 헷갈려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목이 커브가 아까 있다고 얼핏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정상적인 커브는 어떤 형태일까요? 보통 목은 이제 저희가 옆에서 봤었을 때 예. C 커브를 또 가지고 있는데 C 커브요. 예, 허리도 마찬가지. 등만 이제 반대로 이제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S 커브라고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맞아요. 옆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스프링을 이렇게 쭉 늘려놓은 것처럼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딱 맞는 이상적인 분들은 잘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상적인 커브를 갖고 있다고 해서 안 아프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형태학적인 것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네네. 네. 그렇죠. 저희 신랑처럼 거북목인데도 전혀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 보면 저희 신랑은 머리가 좀 크거든요. 이게 큰 머리를 그게 받치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그 자세가 편한가 하는 생각을 어느 날 해봤어요. 안 아프다고 해서 보니까 아마 한 자세로 진짜 단순하게 보면 저희 이미 경험해봤을 거예요. 여성분들 핸드백 들고 다니는 거 봤죠? 네네. 어깨에 밀착시켜요?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손에 딱 잡고 몸에서 멀어지게끔 핸드백 들고 다니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밀착시켜서 드는 경우 아마 다 그럴걸요? 핸드백을 손으로 딱 쥐고 캐틀벨이나 뭐 덤벨 쥐듯이 쥐고 제 몸에서 멀리 뻗은 자세로 나 가방 이거 들고 다녀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니까. 사실 뭐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힘드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방을 몸에 붙이게 되는데 거북목 일자목이 어떤 주는 영향은 목에 이제 어깨 축에서 머리가 멀어지니까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긴장을 올리는 데 역할을 하거든요. 하는데 근본 바로 당장 직면에 있는 문제는 승모근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게 맞아요. 승모근도 뭐 해결해 줘야 되고 어깨 올림근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저는 척추를 결과적으로는 바른 자세에 대한 기준이 그분이 어떻게 스스로 알고 있는지도 좀 봐줘야 되고 그거부터 일단 좀 수정을 제 경험상 수정을 해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근육을 풀어줘야 되는 것도 사실은 저희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척추의 형태나 이런 거나 바른 자세나 이런 거보다 뭐 뭉친 근육이나 병소가 있는 근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실까요? 1차적으로는 그게 필요하다. 제가 너무 또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은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요새 다 스마트폰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스마트폰을 하는 자세가 좀 약간 추천할 만한 좀 자세가 있을까요? 이것도 아까 앞에 말씀 계속 연결돼서 어리석은 질문일 것 같은데 그래도 자라나는 학생들은 그래도 좀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삐뚤어지기 전에 그래도 좀 스마트폰 할 때 이런 자세는 좀 추천한다는 자세가 굳이 말씀드리면 굳이 말씀드리면 보통은 저희가 고개를 숙이고 많이 하잖아요. 때로는 고개를 들었을 때도 필요하다라는 좀 말을 해주고 싶어요. 계속 숙이고 있고 들고를 반복하는 자세를 하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몇 분 정도 하고 한 이후에 몇 분 정도 들어주면
좋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그냥 내가 가끔씩 제가 느끼기에 본인들이 개인들이 예, 느꼈었을 예. 때 좀 뻐근하다, 불편하다. 아마 우리 몸에는 이런 게 알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안 된다 라면은 타이머 중에 핸드폰 말고 핸드폰은 손이 잘 안 가요. 귀찮아서 안 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 책상 앞에 보면은 저도 한 50분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나려고 다이얼 같은 거 있어요. 그냥 쭉 돌려서 쭉 돌려가지고 네. 쓰는 게 있는데 차라리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사인을 주는 게 어떤 자세보다도 낫지 않을까. 학교에서도 애들 45분 수업, 50분 맞아요. 수업 이후에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주는 게 그 이유가 네. 있는 거거든요. 집중력의 문제도 있겠죠. 네. 그렇다면 그냥 직장인들도 청소년들도 50분 정도에 한 번쯤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 해주면 좋을까요? 저는 스트레칭도 좋고 네. 아니면은 물 뜨록 하라 그래요. 물 들어가. 물 마시면서 네. 이렇게 또 이동하는 시간이 네. 있을 거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를 좀 본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속에 그런 것들을 조금 계획하에 그래서 전 물병 같은 것도 1.5리터 이런 것보다 500ml짜리 그냥 네. 사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버리러 가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버리고 움직이라는 설정을 그렇게 하고 이게 조금 1년이라는 시간을 봤었을 때는 한 8kg 정도 감량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시간 내 가지고 운동해서 어디든 가면 너무 좋지만 네. 뭐 여러 통계치를 보면은 연속적으로 평균적으로 6주에서 8주 이상 피트니스장 가기 힘들어한다. 그렇죠. 1년치 끊어놓고 안 간다.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네, 경험 거거든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일상생활이 저는 운동이 되고 운동이 일상생활이 되도록 하고 네. 또는 이제 제가 이 말은 피트니스를 가지 마라. 필라테스를 하지 마라. 네. 운동을 하지 말란 말이 네. 아니고 이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활 속에서 루틴을 네네네. 좀 만들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활 속에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네요. 네, 그래 50분에 한 번씩 물 들어가서 물 마시는 것도 건강에도 좋고 뭐 그 1.8리터 정도 먹어주면 좋다고. 하루에 뭐 2리터 이상 먹어라. 2리터 정도 먹어라는 말들이 있던데 그럼 여러모로 일석삼조가 되겠네요. 네, 자리에서 사실 이제 일어나는 게 네. 우리 일반인의 용어로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데 네. 운동학적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그게 스쿼트잖아요. 그렇네요. 딥 스쿼트에서 일반적인 스쿼트에서 바로 서는 자세인데 그런 부분에서 신중년 센터에서 바른 자세 할 때 이런 내용들을 해요. 네. 스쿼트 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은데 맞아요. 스쿼트가 어떤 바른 자세인지 저도 아직까지도 궁금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어 잡는 것도 하고 네네. 코어 잡는 부분도 하고 힙 힌지라는 자세도 좀 알려주고 네. 그게 일상생활하고 좀 연결해서 계속 생활권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래요. 네. 거기서 내가 부족하다, 더 퍼포먼스를 내고 싶다, 더 로딩을 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제 무게를 달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피트니스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희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노래 또 한 곡 듣고 올까 합니다. 네. 선생님이 모든 날 모든 순간에 약간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저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잠깐 듣고 돌아올까 합니다. 네네. 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듣고 오셨습니다. 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일반적인 정형외과적 통증을 많이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 MRI 이상이 없는데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통증이 왜 생길까요?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 네. 오히려 사실 MRI에 이상이 있어도 네. 통증이 없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MRI를 보고 영상의학적인 진단을 주고
환자 이야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려주실 건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MRI에 어떤 문제가 없어도 MRI에 문제가 있어도 증상이 없으신 분도 있고 그거랑 맞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네. 디스크가 터져도 네. 다리 저림이 없다라고 하신 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를 너무 안 믿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또 저는 디스크 4번이 터졌어요. 네. 예,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볼 수는 없지만 요즘에 사실 GPT나 AI에 물어보면 되지만 네. 차라리 요추 4번의 디스크가 터졌는데 증상이 어떻니? 라고 질문하면 그래도 요즘에 정보력이 없어서 자료를 못 찾는다라는 말을 안 할 거예요. 네. 그럼 걔가 대답해 주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네. 그거랑 차라리 나의 증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판단은 내리지 마시고 그래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병원에 전문가랑 상담하는 게 맞는데 네. 이게 또 너무 또 GPT나 AI 다른 툴로 인해서 나를 진단해 버릴까 봐 또 이 얘기를 들으면 네. 일반적인 수준에서만 스스로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근골격계적인 문제가 생기면 네네네. 물리치료사를 그냥 찾아가면 다 해결이 될까요? 물론 이제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은 저희 나라에서는 물리치료사가 뭐 진료권, 진단권, 개원권 이런 건 없는데 네. 넘어지거나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면은 네. 우리 알고 있는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게 맞고 네. 당연히 저희도 병원에 소속이기 때문에 병원에 와갖고 의사 선생님이 진단은 받아야 돼. 진단은 받아야 되는데 만약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 증상 현상이 있다 이러면은 물리치료사를 찾아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려워요. 물리치료사 어떻게 찾아요라고 되게 말을 많이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그냥 전기 치료만 해주는 데가 많아서 네네네. 그런 이런 운동 치료라고 그러죠. 도수 치료나 운동 치료 운동치료나, 해주는 네. 데를 찾아가기가 힘들더라고. 잘하는 데를 찾기가 힘들어요. 밖에서 찾아보는 건 사실은 쉽지 않아서 그럼요. 네. 요즘에는 그래도 병원에만 물리치료사가 있지는 않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뭐 피트니스 센터에도 있고 필라테스 센터에도 있고 그래요? 뭐 체형 교정 센터나 뭐 이런 운동하는 데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수원에는 그런 거 제가 못 찾았는데. 아마 블로그에 네. 뭐 보시면은 사실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안에 이력 같은 걸 따로 보면 요즘에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면허를 따고 나서 네. 그냥 라이센스는 아니지만 그거를 걸어 놓으신 분들도 있고 뭐 물리치료사 출신의 필라테스, 물리치료사 출신의 뭐 피트니스 뭐 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보면 뭐 운동 처방사라고 돼 있다고 해서 네네. 나 물리치료사는 또 조금 아니잖아요. 다른 좀 개념이잖아요. 다르다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 통증이 디스크 저도 4번 5번 사이가 그게 뭐 약간 안 좋은데 약간 안 좋다는데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가끔씩 잠을 잘 때 힘들 정도로 자골신경통도 있고 그래서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매번 병원에 가서 뭐 전기치료 받고 주사 맞고 거의 주사요법을 많이 데 그것만으로는 낫지는 않고 대증 치료라 이거를 근본적인 걸 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수 치료도 좀 받고 싶고 운동 처방도 받아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치료를 좀 배우고 싶고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물리치료 선생님 좀 그런 걸 잘 하는 데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걸 또 개인적으로 잘 찾아봐야겠네요. 이게 조금은 사회적으로 뭐 이게 딱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의사 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다른 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네. 허리를 좀 구부리는 동작을 피하려고 그러고 좀 숙이는 동작을 피하려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된다. 아. 내가 아파서 반사적으로 허리를 쭉 펴고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통증이 좀 줄어들고 나면 네. 조금 구부리는 거를 좀 시도는 해보시는 게 시도를 안 하더라도 몸이 좀 흘러가는 대로
냅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강박관념을 갖고 어떤 분들은 허리를 아예 숙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저 가끔씩 그래서 제가 요가가 아니라 그 다른 걸 좀 배우러 다녔는데 그 아프니까 좀 약간 스트레칭도 필요해서 숙이는 동작을 아예 권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마 그게 고민이 있어요. 근데 하고 나면 시원할 때도 있어요. 몸의 반응을 보고 네. 내가 했을 때 안 아프면 안 아프면 해도 되는군요. 진행을 하라라고 하고 싶고 네. 조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이걸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 아예 안 숙이려고 안 구부리려고 하는 생각이 어쩌면 저는 더 건강에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너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것도 허리에 더 안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래서 계속 말씀하신 게 움직임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그럼 선생님께서 이렇게 허리 좀 아픈 사람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그런 좀 조언 뭐 이런 게 팁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는 사실 자꾸 움직임을 권해요. 아파도 움직여라. 허리. 네, 이걸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네. 아픈 거는 어느 정도 염증 반응기가 지나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러는 동안 못 움직일 때는 근손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근손실을 이건 뭐 약 먹는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지 관리 차원에서 왜냐면은 아파갖고 누워 있다가 나중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근력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사실 제가 근육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없어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걱정이 필요한데 그러면 뭐 허리 아픈 환자들은 막 걷기를 많이 추천받잖아요. 근데 걷기만 해가지고는 뭐 엉덩이 근육도 그 허리에 중요하다는 말도 있었고 뭐 코어나 배 근육도 중요하다는 이야기 막 이렇게 들었는데 네네. 그러면 걷기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우선은 1차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라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진행을 하고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사실은 물리치료사가 측정 및 평가를 통해서 맞는 뭔가 줄 거예요. 만약에 찾아간다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걸 다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아프면 사실 또 못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잘 때 왜 이렇게 자골신경통이 심한지. 만약에 밤에 증상이 나타난다. 이 부분은 이게 빈도도 증가하거나 또는 이게 강도도 증가하거나 일단 통증이 뭔가 계속 밤에 있다라면 의사 선생님을 먼저 뵙는 게 맞아요. 의사 선생님 뵀는데 주사만 놔주셔가지고 제가 주사만 놓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정답일 수도 있는데 설명을 좀 못 들었지 않았을까. 왜 주사를 주는지에 대해서 주사를 맞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물리치료사로서 병원에 있다 보면 주사를 맞는데 다 때로는 뜨뜨미지근한 반응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설명을 조금 해주고 맞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사실은 또 너무 많이 환자가 있으면 다 챙기기는 또 솔직히 말하면 설명이 친절하지 않아요. 근데 맞고 나면 안 아프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거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경우 저희 앞 통증 때 맞는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이 주사를 맞아도 되나 그런 그 걱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게 설명이 자세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모든 게 주사약 수술로만 해결되진 않거든요. 아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료 시간이 좀 짧고 하니까 설명을 듣고 맞는 거랑 안 하고 맞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주사만 맞기보다 이렇게 좀 운동 처방이나 운동 치료 이런 것도 좀 같이 해라고 하면 좋겠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서 그걸 안 하시니까요. 그 물리치료실에도 운동 치료나 도수 치료 해주신 선생님들이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있던데. 물리치료사 관점에서는 만약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걸어올 정도가 된다면은 런지 정도는 해도 되고요. 런지 정도 왜냐면 걷는 것 자체가 런지에 연속된 동작이거든요. 그 자세가 서서 하는 거. 뭐 옆으로 누워서 하는 거 자세를 바꿨었을 때 엉덩이 운동은 충분히 해도 돼. 우리가 걸었을 때
운동한다라는 느낌을 못 받으니까 걷는 게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오른발 왼발을 차곡차곡 걷는 것 자체가 런지를 무한 반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병원을 걸어왔다 이러면은 그분한테 운동 처방을 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해도 있겠죠. 되죠. 네. 그래서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운동에 받을 수 대한 있어요. 부분은 아마 물리치료사를 찾아가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네, 결국 선생님 말씀은 바른 자세는 없다. 하지만 이상적인 자세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로 정리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그럼 일상에서 그냥 움직임을 많이 가져라. 그렇게 네, 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제가 그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네네네. 네, 그렇다면 선생님 물리치료사신데 네네네. 최근에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관리급여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던데 네네. 물리치료사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죠? 요즘에 나라 자체는 필수 의료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우선 실비가 없는 분들한테는 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실비를 이미 가입한 분들에게는 그렇게 긍정적일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도수치료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치료의 어떤 제한을 시간에 대한 제한과 금액에 대한 제한과 그다음에 횟수에 대한 제한과 부위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누구를 위한 어떤 정책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 내부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다 기업의 이득이 더 많다. 이런 내용들을 참 많이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사로 봤었을 때는, 적자가 아니고 보험사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흑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됐었을 때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치료의 어떤 자율성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고 봐요. 자율성이 예를 들면은 허리가 아플 때 허리 말고 다른 부위도 같이 봐야 될 때도 있는데 이런 부분 다 제한되고 시간도 제한되고 부위도 제한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진 않아요. 절대로 긍정적이진 않고 이미 약간 이런 정책이 바뀐다라고 해가지고 실업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보험을 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사 선생님들 관점에서는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은 어쩌면 도수치료를 폐쇄한다 이렇게 했었을 때 도수치료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 통증의학과에서 처방을 줄 수 있거든요. 도수치료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폐업을 한다든지 운영을 안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종속되어 있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뭐 당연히 뭐 같이 폐업이나 다른 부서로 가거나 병원을 나가야 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건데 이는 4년제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물리치료사 선생님, 예비 물리치료사 선생님들한테도 좀 더 미래를 밝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물리치료 선생님들한테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교육적인 부분이나 학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른 준비도 충분히 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일단 관리급여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 네. 또 이렇게 이 문제에 관해서 또 같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도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전국에 있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저희 뜻을 같이 함께 해서 집회방이 따로 열려 있어요. 물장매라든지 물리치료사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 SNS 속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한 3,000명 정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인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청원 100%를 동의했다는 건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물리치료사들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같이 뜻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환자들에 대한 것들을 제 입장을 말씀드릴까 봐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아픈 부위가 뭐 여러 부위가 있고 그 광범위하게 있고 그 통증도 심하고 그런데 제가 받고 싶은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저는 그 환자의 그 통증이나 환자의 그런 아픔은 누가 책임져 주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아픈데 충분히 치료 못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면 이게 민주 국가가 맞나 싶은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가네요. 시스템을 보면은 네. 지금은 이제 도수치료 받고 싶으면 바로 받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이게 바뀌게 되면은 앞에 네. 일반 물리치료를 한 4회 정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도수치료를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은 일주일에 2번, 1년의 횟수도 제한이 돼요. 진짜요? 만약 이렇게 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의 어떤 기본권이라고 해야 될까? 맞아요. 치료사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금 억압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러게요. 그런 횟수를 정해놓는다는 건 그 아픈 환자들에게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느낌이 드네요. 내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한 달에 2번, 1년에 몇 번만 받을 수 있다면 이 사람 저는 진짜 밤에 잠을 잘 못 정도의 통증이 있을 때도 있는데 이러면 삶의 질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잠깐 또 말씀드리자면 국민청원이 좀 있었고 네. 5만 명이 모두 네. 100% 동의했어요. 네. 이거 조금 맞지 않다. 네. 그다음에 도수치료는 사실 암 환자들한테도 하고 맞아요. 소아에게도 하거든요. 네. 사실은 도수치료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맞아요. 범위가 넓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척추 측만증 잘하는 청소년들을 이런 애들한테도 충분히 치료가 있어져야 되는데 이런 치료를 못 받는다면 우리나라의 또 미래를 짊어질 또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게 불이익이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산모에게도 저희가 도수치료라든 운동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산모는 전기치료 못 하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장려해 줘야 되는데 네. 뭐 해외에는 사실 이미 이런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이런 방향성으로 간다면 후퇴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졸업하는 예비 물리치료 선생님들한테도 좋은 방향이 아니고 나라적으로도 저는 좀 손실이라고 보고 오히려 그러면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냐라고 한다면 아마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은 이제 학교를 이제 은퇴할 때가 되고 나면 보험사에 저는 취업하기를 바래요. 어떤 의미냐? 교수님들 물리치료과 교수님들이 어떤 의미냐? 정말 논문을 많이 쓰고 논문을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이분들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면 차트를 쓰잖아요. 네. 그거를 근거 있게. 심평원에 들어가셔서 이 기준을 좀 마련하시는. 저는 조금 이게 사회적인 문제기다 하다 보니까 너무 무조건 반대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를 이제 잘 돌아갔다면 조금 반대를 얘기하면 정부 입장에서 잘 돌아가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뭐 과잉 진료 치료가 없었다라면 네, 그쵸. 없었을 수도 있어요. 잘 돌아가는데 그냥 냅뒀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저는 그 과잉 치료나 이걸 그 환자들이 너무 악용하지 않게 잘 잡아내는 시스템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국내에서 없는 해외에 좋은 시스템들이 많은데 국내화가 필요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해외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국가 발전에 좀 이바지했으면 아직 시스템이나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 안 돌아오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러면 국내에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진단은 의사쌤한테 받고 물리치료와 관련된 도수치료, 운동치료는 물리치료사한테 받고 뭐 약사는 약사에게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정확한 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일단은 그 전체적인 이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그런 그 문제니까 이 문제가 그 물리치료사적인 그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김동현 물리치료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곡으로 정세린의 진실의 적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